더 중요한 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그리스 신화 얘기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 신화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키토 교수에 따르면은 15세기 때 기원전 15세기 때 발칸 산맥에서 그리스어를 하는 한 집단이 네? 자기가 살 수 있는 좀 더 안락한 지역을 사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산으로 따지면 올리포스 산 쪽에서 북방 민족들이 그 밑으로 내려온 것이. 그럼 원주민들이 이미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이 오르티스 산과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그 원주민들과 처음 싸운 게 티타노마키아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서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차지했지만 중앙을 차지했지만 지방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강한 호족들이. 근데 그래서 이 지방 호족들이 과의 또 2차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간토마키아. 그래서 다 점령한 것 같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점령했다가 끝났어요. 곳곳에서 계속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끝까지 의열단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잡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과의 마지막 전투가 티폰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에 걸친 싸움은 그리스어를 하는 이 집단들이 침입자야, 침입자 원래는. 이 침입자들이 침입을 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이야기인 거야, 쫓아내는.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 신화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 이 신화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북방 민족이었던 이들이 지금 그리스인이 된 사람들이죠. 여기 이 땅을 차지한 거는 정당한 거다. 정당한 거다. 왜? 제우스가 대신이니까. 이건 가야 약속한 거고. 약속했는데 티탄 신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땅을 점령한 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강자의 신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화를 볼 때마다 항상 보면은 대부분 티탄 신들은 나쁘게 나와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올림푸스 신들은 우리가 되게 가깝잖아, 느낌이. 좋은 사람 같고, 좋은 신들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티타노마키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한쪽에서 아우, 올림푸스 신들이 이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우리가?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이 지배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마치 미국인들이 아메리카를 뺏으면서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잖아.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문학이라든가 그들이 만드는 이야기에서 인디언들은 어떻게 나와요? 아주 잔인한 민족, 잔인하고 야만족, 무식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 얼굴 베끼고 막. 사실은 자기들이 더 잔인하게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씨를 말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화를 볼 때는 그냥 그대로 보는 것보다도 이 신화가 강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 그들의 명분을 위한 신화라는 것도 하나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화는 크게 주류 신화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을 위한 명분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몽 신화라든가 왕건 신화라든가 건국 신화들은 단군 신화와 마찬가지고 다 승리한 사람의 신화인 거예요. 단군이 환웅이 곰하고 결혼했죠. 곰이 인간 되고 호랑이 인간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는 못 견디고 갔네. 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단군 민족이랑 곰 민족이 호랑이 민족을 수청하거나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쫓겨난 약자들인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쫓아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이 한 거는 정당하다고 만든 신화를 보면서 호랑이는 참 미련하고 인내성이 없네 라고 하는 거지. 쫓겨난 것들은 쫓겨난 이유가 있어. 가난한 것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어. 못 사는 것들은 못 사는 이유가 있어.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노예로 사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화 갖고 있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반면에 민간 신화가 있어요. 민간 신화. 민간 전설. 근데 민간 신화 같은 경우는 그 주류 신화와 굉장히 다른 게 많아요. 가령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위화도 회군되면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죠. 조선을 세우잖아. 근데 이성계가 세우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당시 고려의 최고 충신이면서 무장이었던 최영 장군은 패배한다고요. 그리고 처형당하고 죽어. 허무하게. 근데 민간신앙으로 들어가면은 최영이 뭐가 됐어요? 무속신앙의 신이 됐어, 신이. 그래서 무당들 집에 가면은 최영 장군 그림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왜 있어 도대체 최영 장군이? 무당이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무속신앙이야말로 백성들의 신앙 아니야, 그 당시에. 근데 백성들 사이에서는 최영이 어떻게 신화된 거예요? 신으로 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는 기억이 다른 거지. 지배자들이 기억하는 지배 신화와 백성들이 기억하는 신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신화는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하고 봐야 된다.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림피스 신들이 티탄 신들을 싸움에서 이긴 3번의 마키아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